많이 피곤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침대칸에서 푹 잤으니까. 아침 드셔야죠? 저 목욕부터 할 거예요. 아이, 그러세요. 그럼 제가 물 받아 놓을게요. 참, 현주 밖에 나갔어요? 아유, 오늘 면접 시험이 있다고 일찍 나갔어요. 아니, 시험에 합격을 해놓고선 무슨 면접 시험을? 아가씨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합격한 회사보다도 훨씬 더 좋은 데겠죠. 아유,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봤다 하면은 합격이니 그런 욕심도 부릴만 하잖아요. 서현주 씨, 네. 이번 시험에 토업을 안 나가십니다. 서현주 양은 학교 성적이 좋으니까 역시 취직 시험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택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대그룹의 자회사니까 보수도 좋을 것 같아서요. 단지 보수 때문에? 네. 아이 저 사장님, 사장님, 어디가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요즘 너무 과로하셨습니다. 네, 좀 쉬시죠, 사장님. 그렇게 하시죠, 사장님. 아니 괜찮아요. 계속해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만. 어머니 성을 가졌다면은 왜요? 그럼 안 되나요? 아니,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앉아요.
내가 이렇게 따로 부른 것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토업을 한 응시자에게는 의뢰 특별한 관심이 있기 마련이니까. 어느 회사나 사원들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머니께서는 뭘 하시나요? 개인 사업 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꼭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려야 합니까? 아, 그럼 됐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전 면접 시험장에서 적당히 넘긴 그 점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으신 거죠? 제가 왜 어머니 성을 가졌는지 말이에요. 그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고아원에서 데려다 입적시키는 것과 또 하나는 아버지 성을 못 가진 사생아요. 왜 묻지 않으세요? 둘 중 어느 거냐고. 그걸 알아보기에 저 이렇게 따로 부르셨죠? 아, 서현장 진정해요. 이런 자리 곤욕스러워요. 빨리 나가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죠. 엄만 연애 중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엄만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그게 결격 사유예요? 아, 천만에. 우리 화동물산 그런 걸 따질 만치 진도하잖아요. 이 자리가 불편했다면 가도 좋아요. 서현지 양, 불쾌한 생각 씻어버려요. 그런 거지? 네. 됐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럴 수가? 남자를 사랑할 때는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돼. 여자란 남자를 사랑할 때 무조건 신앙처럼 믿기 마련이지. 그러나 때로는 그 신앙이 사정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 아무런 예고 없이 어느 날 별 한 간 말이야. 어서 와. 너 어떻게 된 거니? 엄마야말로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일주일 동안이나 지방 나들이 하셨으면 하루쯤 집에서 푹 쉬시지 않고 벌써 여기 나와 계세요? 고생만 죽도록 했지. 지방에다 분점 내는 거 그리 쉽지 않더라. 그리고 선생님처럼 그렇게 신중하시면 더욱 내기가 어렵죠. 너 그동안 다른 회사에 또 시험을 봤다고? 네, 지금 면접 마치고 오는 길이에요. 어느 회사인데? 엄만 잘 모를 거야. 새로 독립한 회사라서. 아, 예, 그러지 말고 처음에 합격했던 그 회사에 그냥 나가는 거야. 대진전자라면 그래도 알아주잖니. 거긴 이름은 알려줬어도 재무구조가 안 좋고 사양기업이래. 난 한창 뻗어가는 신흥회사에서 일하고 싶단 말이야. 새로 설립하는 회사가 좋을 게 뭐니? 더구나 신입사원한테. 정말 대그룹에서 독립한 화동물산이니까 기반은 탄탄해요. 아니, 엄마 왜 그래요? 선생님, 화동물산이라면 그 회사 알아, 엄마?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바로 그 회사. 신입사원 모집 광고에서 패기만만하게 기업의 새로운 이미지를 천명했던. 안다. 엄마, 네 실력이라면, 아니, 면접까지 끝났다니까 합격이겠지. 내가 톱이야, 엄마. 그러나 그 회사에 나갈 생각일랑 말어.
엄마! 엄마! 사장님, 저녁 드셔야지요. 생각 없어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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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니? 잘못 걸린 전화인가 봐.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왠지 답답하고 개운지 못해서 그래.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개운치 못하니? 왜 화동물산 나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똑똑하면 경솔하기 쉬운 거야. 엄만 그게 걱정이 된다. 사전에 엄마와 의논 안 했대서? 그래. 물론 직장을 선택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 사전에 이 엄마한테 의논을 좀 하면 안 되니? 더구나 우린 단둘이잖아. 우리 집에 누가 또 있어. 하지만 그게 화동물산 못 나가게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잖아. 엄마는 여기저기 직장 옮겨 다니는 거 질색이야. 아직 입사도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그래도 엄마, 솔직히 얘기해봐요. 엄마가 그처럼 완강히 그 회사 못 나가게 하는 데는 딴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딴 이유는 없다. 있어. 아니 얘가 사실은 면접 시험 때 사장님이 내 이력서 본 순간 얼굴이 굳어지고 좀 이상했었어. 그리고 사장실로 날 따로 불러서 특별 면담까지 했어요. 난 그걸 신입사원 신상 문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따지는 줄만 알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까 모두가 예사롭지가 않아. 현지야.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응시했던 그 회사로 들어가는 거야. 근무를 해보다가 정 뜻에 안 맞는다든가 할 땐 다른 회사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우린 아무런 불만도 부족함도 없이 조용히 잘 살고 있잖니 지금. 엄만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한텐
현주 너만 있으면 돼. 너만 내 곁에 있으면. 현주야. 네. 부르셨습니다, 사장님. 아, 딴 게 아니고 이번 신입사원 최종 심사 끝났죠? 예, 사장님. 그 톱을 했다는 서현주라는 응시자 합격시키지 말아요. 이건 묻지 말고 하지만 내 얘기 들어요. 벌써 인사부에서 개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려주셨으면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을 텐데. 네. 아니 회장님 웬일이십니까? 회사는 잘 돌아가지? 네 회장님. 앉으시죠. 장인어른 건강 괜찮으시죠? 난 언제나 좋아. 김 사장이 요즘 왠지 기분이 울적해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 이렇게 찾아왔어. 제가요? 왜 그래? 내가 모르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어? 없습니다. 뭐 하긴 남자가 독신으로 살면 울적해 보이기 마련이야. 그리고 그건 곧 사원들과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는 뜻도 되고, 더구나 따로 독립한 화동물산 사장이니 그럴 수밖에. 재혼 안 할 거야? 내 딸년이 죽은 지도 벌써 4년이 다 돼가잖아. 근데 여태 뭘 하고 있는 게야? 장인어른. 이젠 둘이 있을 때도 그렇게 부르지 마. 화동물산 탄생과 동시에 우리 사이는 이미 대등한 기업인으로서 협력관계만 유지할 뿐이야. 알아들었지? 네 회장님. 독신으로 있으면은 잡음이 많이 생겨. 체면과 위신을 위해서도 빨리 재혼을 해야지. 하지만 글쎄, 잔말 말고 내 말 들어. 이 회장 따님 어때? 맞선도 보고 몇 번 만났다며? 네. 왜? 마음에 안 들어? 뭐 꼭 이 회장 따님이 아니라도 괜찮아. 그건 어디까지나 김 사장 자유야. 어떤 여자든 빨리 골라서 결혼만 하라고. 네 회장님. 아니 이게 뭐냐? 아니 화동물산에서 온 합격 통지서니니? 안 나간다고 연락할 필요는 없겠지. 엄마, 너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하자는 거니? 내가 거길 나가면 안 되는 진짜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엄마. 너 엄마 계속 괴롭힐 참이니? 아, 참 엄마. 네. 여보세요? 서진이 씨 댁이죠. 여보세요? 서진이 씨인가요? 그렇죠. 나 김우현입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그분이죠. 화동물산 사장님 아니세요? 엄마. 엄마, 나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 나 엄마 말 잘 듣잖아.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었고. 내가 일할 곳은 그 회사 말고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남들이 나더러 영악하고 똑소리가 난다지만 사실은 그 반대야. 얼수룩해. 그리고 누구보다도 마음이 약해. 할 얘기가 있더라도 우리 다음에 할래? 감추는 것만이 능사 아니야, 엄마. 현주야, 내가 왜 어째서 아빠 성을 못 가진 사생호적을 가졌느냐고 엄마한테 따지지 못했어. 다만 옛날하고는 달리 사회가 그런 사람에게도 차별 안 하고 일자리 주는 게 고마웠어. 물론 성적이 뛰어난 덕도 봤었지만. 넌 지금 엄마와의 약속을 어기고 있어. 나 이제까지 그 약속 한 번도 어긴 적 없었어. 엄마의 사랑했던 애인이 날 잉태케 하고 젊은 나이에 아깝게도 죽었다고 했던 엄마 얘기 나 조금도 의심하려 들지 않았으니까. 그만. 오늘은 얘기 다 해야 돼, 엄마. 현주야. 사생아 딸을 가진 엄마를 미워한다거나 원망한 적 없었고 오히려 동정했던 거야. 물론 철이 들고 사리 판단 제대로 하게 됐을 때 나라는 존재가 무척 겁났고 의구심으로 가득했어. 난 과연 어느 누구의 자식이냐에 대해서. 그래도 나 따지지 않았어. 단순히 엄마의 아픈 상처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다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 그래요. 여지까지 남자하고 한 번도 자리를 한 번도 같이 한 일이 없었던 엄마의 결벽증, 남자에 대한 혐오감. 현주야. 그러면서도 나 하나만은 먼지 하나 묻지 않게 알뜰히 기르고 가르친 엄마의 그 꿋꿋한 의지. 나 높이사. 누가 뭐래도 그것만은. 제발 어서든 하자. 엄마, 제발 피하려고 들지 말아요. 오늘 피할 수 없어, 엄마. 엄마. 현주야.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도 나 엄마 우습게 여긴다든가 경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건 겁나지 않아. 화동물산 사장님, 우리 아빠? 그렇지. 내가 태어난 후로 그분 나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었어? 더 이상 알려고 들지 않겠어. 엄만 아빠가 화동물산 사장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야. 왜 하필이면 그 회사를? 나도 몰라. 진짜 이상하리 많지. 화동물산에만 들어가고 싶었어. 뭐라고? 내가 받은 아픔 너한테까지 넘겨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넌 몰라.
단주야. 억지라는 거 안다. 너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고 지난 일들을 은폐한 채 무조건 그 회사에 나가지 마라. 그분을 아는 체 하지 말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일. 내가 정말 억지였다. 마치 남의 얘기하듯 지금의 나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어차피 가까워지지 못할 바엔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왜 가까이 할 수가 없죠? 넌 나에게 소중한 존재고 변함없이 아껴줘야 하기 때문에. 엄마, 제발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들지 말아요. 네 상상 속의 아버지, 네가 상상하고 있는 아버지 지금 그대로 간직해. 내 얘기 더 듣다가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말이야. 나 지금 이 순간 마구 벅찬 감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 버젓이 살아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난 너무 기뻐서 마구 날치고 미칠 것 같아. 그런 감상에 빠지면 안 돼. 엄마, 안 돼. 만약 아빠가 화덕물산 사장이 아니라 형편없는 날품팔이꾼이라 거지였담 나 지금 이러고 있지 않았어. 당장 달려가 아빠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거야. 너 아무래도 일례라 이러구나. 그럼 우리 사이는 끝이다. 그러지 말고 얘기해줘, 엄마. 나 참는데 명수지만 이 일만은 그럴 수가 없어. 엄마 아빠 관계 속 시원히 알고 싶단 말이야. 못해. 내 입으로는 못한다. 온전한 정신 가지고는 여지껏 어금니 하나로 살아온 나를 더 이상 미치게 하지 마라. 엄마. 글쎄 그만. 엄마. 엄마 다시 괴롭히지 않을게. 엄마 이렇게 만든 사람 나 미워. 엄마.
좀 알아봤나? 네, 사장님. 지금 명동에서 고급 의상실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외형으로 봐선 작은 규모지만 주인이며 동시에 디자이너인 서진희 여사의 명성이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스정, 네, 선생님. 나하고 같이 오늘 저녁이라도 함께 할까? 아니에요. 전 기다렸다가 오늘 밤 가방하러 오신다는 손님 맞이해야죠. 참 그렇구나. 내가 요즘 통 정신이 없어서. 요즘 왜 집에 일찍 안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색도 안 좋으세요. 현주 일 때문이에요? 그 회사 안 나가기로 했다면서요. 선생님이 괜히 요즘 우울해 보이시니까 저도 기분이 안 나요.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어. 무슨 일로 그러세요, 선생님? 나중에 얘기할게. 딴 사람은 몰라도 미스정한테만은 모든 거 다 얘기해주고 싶어. 오랜만이요. 내리시죠. 그냥 갑시다. 우리 어디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 좀 해요. 안 내리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갑시다 어서. 어디든 좋아요. 화덕물산 김우연 사장님께서 이렇게 무례하시겠습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난 오늘 각오가 돼 있어요. 어떠한 수모라도 달게 받기로. 나 그동안 많이 찾았어. 여전하시군요. 정말이야. 하지만 찾을 길이 없었어. 여자 마음 아무렇게나 일들이 주물러 감격시켜놓고 남자가 먼저 눈물 보여 모든 게 진실인 것처럼 하는 그 탁월한 연기력도 변함이 없으시군요. 22년 만에 만난 우리에게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갑시다. 어디든.
왜 그렇게 종족을 감추고 소식이 없었어? 꼭 필요한 얘기만 간단히 해요. 난 몰랐어. 진희 씨한테 현주가 있는 줄을, 그때 아이를 가진 줄을. 현주가 화동물산에 원서를 내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모르셨겠죠. 난 그 즉시 달려와 진희 씨를 만나보고 싶었어. 하지만 현주에게 충격을 주고 안녕을 해칠까봐 무척 조심스러웠어. 절 만나 어쩌시려고요?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누가 누구를 나무래시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아니라 현주더러 김우연 사장님이 화동물산에 못 나가게 했습니다. 오늘이 첫 출근 날인데 현주만 안 나왔다고 하더군. 그건 잘했어요. 서로 거북할 테니까. 현주가 내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내 앞에서. 진희 씨, 옛날에 철부지가 아니에요. 이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제발 진정해요. 우리 지나간 일들을 얘기해 볼까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진희 씨의 억울함에 풀린다면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이렇게 알게 된 이상 현주의 장래 문제라든가 우리의 당면한 일들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어요. 제발 현주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 냉정해야 돼요. 늦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내 얘기도 좀 들어봐요. 충고하겠어요. 언제 어디서 우리 현주를 만나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 여자는 죽었어. 삼 년 동안 독신으로 지내. 그리고 그 여자는 병석에서 누워 있어서 아이를 못 가졌고요. 안녕히 계세요.
고민인지 어서 얘기를 해. 무슨 고민이든 혼자만 품고 있으면 병이 되고 처방도 없어. 김 사장 고민을 나하고 같이 나누자는 뜻에서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장인도 회장도 아닌 친구라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과오가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문제는 과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풀어나가는 것이지. 다음에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얘기해. 여자 관계야? 그런 일이야?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남자라면 얼마든지. 아무리 자기는 결백하고 여자 관계에 있어서 처연한 척 뽐내는 친구들도 알고 보면 다 있어. 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야. 용서하십시오, 장인어른. 이 사람이 이거 왜 이러나? 옛날에 저지른 일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그럼 20년도 넘었게? 네. 자식이 나타났구먼. 20년이 넘어서 문제가 된다면 뻔한 일이지 않아. 아들이야? 딸이구먼. 네. 면목 없습니다, 회장님. 결국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일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태도부터 분명하고 일을 수습하고 싶어서요. 잘 생각했어. 빠를수록 좋아. 나도 지탄에 앞서서 우선 돕고 볼 테니까. 장인어른. 누구세요? 오늘 일찍 오시는데요? 아유, 아가씨 어머니 걱정이 돼서 좀 서둘러 왔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안 드시죠? 네. 그래 지금 우유라도 드시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아유, 그럼 어떡하나. 난 누워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누워있기만 하면 가게 일은 어떡하고. 오늘은 은행에도 들려야 하고 바쁘다. 그럼 이거라도 좀 드시고 나가요, 엄마. 응, 그래. 참, 미수정한테 전화 없었지? 네. 수금을 했으면 연락이 있을 텐데. 참, 너 전자회사에 안 나가니? 그럴 바엔 차라리 얼마 동안 집에서 쉴래요. 그러렴. 너무 많은 거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라. 지나치게 감상이 젖는 것도 안 좋아. 아, 그냥 놔두고 가요, 엄마.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그래. 어디가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죠? 괜찮아요, 이제. 아유, 그래도 난 걱정이 돼서. 몸이 편하다 보면 몸살도 앓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시다니 다행이에요. 아니, 네? 여보세요? 당신이요? 오늘
점심때 시간 내주겠소.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만나기 거북한데 왜 자꾸 만나요? 이젠 내가 얘기할 차례요. 그리고 우린 앞으로 할 일들이 많아요. 현주 문제도 그렇고. 전화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나 또 전화했어. 당신이 나와줄 것을 믿고 나가서 기다리겠어. 전번에 갔던 그 레스토랑 파니에서 12시에. 어머 스님, 마침 잘 오셨어요. 웬 점잖으신 남자 손님께서 선생님을 찾으셨어요. 왜요 선생님? 비서까지 데려온 걸 보니까 대단한 분 같은데요. 수금은 어떻게 됐어? 네, 오늘 중으로 해결나겠죠. 못 가시면은 연락이라도 하셔야죠. 아니 그럼 여기 네, 요 앞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적극적이고 철저하군. 하긴 그래야 출세를 하지. 어서 오십시오. 아닌데. 저는 박 기장님. 서 여사 앉으시죠. 이 늙은이가 주책 없이 이렇게 뵙자고 하는 게 결례인 줄 압니다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책이라고 나무라시지만 마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사람이란 이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거짓말을 안 하는 법입니다. 저희 엄마가 아니라서 실망하셨죠? 두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 사장님 뵙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잘 나왔어. 그렇지 않아도 만나보고 싶었지. 무슨 일로요? 우리 회사 출근하는 걸 보고 짐작 안 했었지. 무슨 짐작을 말씀이죠? 현주만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나도 괜찮은 편이야. 어머니한테서 얘기 다 들었지? 그렇지? 다는 아니고 조금만요. 이제까지 그런 비밀 지켜온 현주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셔. 강인하다기엔 너무나 지독한. 참, 우리 뭘 시켜야지. 전 생각 없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 밖으로 나갈까? 여긴 답답해. 오늘 현주하고 얘기나 실컷 나누고 싶어. 괜찮겠지? 시간 내주는 거지. 사람에겐 누구나 다 이중성이 있기 마련이죠. 정말 불행했던 사람은 죽은 제 딸년인지도 모릅니다. 김 사장 얼굴에는 언제 봐도 한 가닥 그늘이 져 있었어요.
마치 집을 잃은 새가 남의 둥지에 얹혀 사는 것처럼요. 게다가 내 딸녀는 결혼 전서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으니 둥지치고는 바람잘 날이 없고 바늘방석이었겠죠. 그때 나는 그 김 사장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자기 아내 건강 문제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바로 서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를 버린 일말의 가책이랄까, 아니면은 서 여사에 대한 애정과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서랄까. 아니에요. 예? 저 지금 김우연 사장님에 대한 칭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들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서 여사, 정말입니다. 지금 김 사장은 따님을 자기 호적에 올리고 서 여사를 부인으로 맞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시라면 저에게 공고도 충고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옛날 내 사위여서가 아니라 유능한 기업인 한 사람이 한때 잘못으로 혹시나 의욕을 상실하고 타락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럴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데요. 서 여사, 아무리 약한 여자라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난 20여 년 동안 전 매일 기도하듯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재미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제 증오하고는 달리 오늘날까지 출세를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전해주시죠. 제발 착각하지 말라고요. 사장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달려가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항의하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해서요. 너희 어머니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다. 잘못은 모두 나에게 있었어. 그러나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나중에 책임을 진다던가 보상할 길이 없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 한쪽에서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를 해도 남는 건 상처뿐이니까. 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까지 가졌던 엄마가 왜 버림을 받았는지요. 난 무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었다. 가난이 원수처럼 느껴졌고 수없는 낼 때마다 우리 어머니 없는 살림에 돈 마련하시느라고 짜증 많이 내셨지. 가난한 집 아이가 모래 하나는 좋아 입학 시험엔 떨어질 줄 몰랐었다.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를 알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어. 그때 너희 어머니는 사범학교에 다녔었고. 한고양이고요? 내가 대학에 다닐 때 너희 어머니는 고향에서 학교 선생이 되어 있었고 월급을 타면은 나한테 꼬박꼬박 용돈을 송금했었다. 용돈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낼 때도 얼마씩 보탰어. 난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았었고 염치 좋은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 우린 무척 사랑했었지. 그러나 취직하고서 내 가슴 속에선 그때부터 치사한 욕망이 잉태하고 있었다. 출세를 위해선 엄마를 버리는 것 좀
아니야.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생각은 안 했어. 다만 출세를 위해선 어떠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해야겠다는 각오가 돼 있었던 거야. 난 박 회장님 회사 비서실에 근무를 하다 보니 그분 딸과 가까이 할 기회가 자주 있었지. 그럼 그 여자를 사랑했었군요. 아니에요? 배경을. 네? 박 회장님의 총애를 받고 싶었다. 나에겐 오직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었어. 그 여자와 결혼만 하면 열리게 될 출세가도. 더 좀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 안중에도 없었어. 우리 엄마가요? 그래. 어떻게 하면은 박 회장님 딸과 결혼할 수 있는가만 골똘히 생각했었지. 그리고 난 기어코 목적을 달성했었다. 사장님. 나 무서운 사람이지. 나쁜 인간이지.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너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 그저 미안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사전에 너희 어머니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았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혹시 알아요? 절 세상에 못 태어나게 했을는지도. 맞아. 그랬을 거야. 능히 그럴 수 있는 나였어. 당연한 것처럼. 난 그러고도 남았을 거야. 사장님. 그리고 현준 네가 바로 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그랬어. 죄의식이라든가 후회보다는 너의 어머니와 널 함께 얻었다는 벅찬 감격으로 마구 이상한 생기가 도는가 하면은 마치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 아빠. 현주야. 아빠. 현주야, 우리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을까? 셋이서 같이, 새롭게 말이다. 완전히? 잠들긴 너무 이른 시간이야. 하긴 그렇구나. 엄마. 나 오늘 아빠 만났어. 엄마.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 화내지 말아요, 엄마. 내가 만나지 말랐는데 왜 만났어? 아빠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뭐야? 아빠? 김우연 사장님 정말 설득력 좋으시구나. 차돌처럼 단단한 너를 얼마나 그럴싸하게 설득했으면 금방 아빠라는 소리를 하겠니? 잘못은 엄마한테도 있었어. 아니 얘가 그만치 사랑했으면 지킬 줄도 알았어야지. 그리고 아빠한테 왜 아이 가지고 알리지 않았어? 그런 얘기까지 해주던? 엄마, 나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엄마나 아빠 마음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행복한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그럼 넌 아니라고 생각하니? 김우연 사장이 우리한테 나타나기 전엔 행복했었어. 거짓말. 엄마는 옛날에도 겉으로 행복한 척하면서 속으로 그렇지 않았어.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단 말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엄마!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려고?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현주를 불러내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불러낸 게 아니고 어쨌든 너무하셨어요. 전 현주 없이는 못 살아요. 김우연 사장님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현주를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현주를 빼앗으려는 건 아니오. 결과는 그렇게 되겠죠. 요즘 젊은 아이들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풀려고만 하니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 얕은 아이가 아니에요, 현주는. 뭐요? 당신? 다만 우리하고 세대 차이가 있을 뿐이요. 김 사장님으로 인해 행복했던 우리 가정이 돌풍이 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미안한 일이요. 나 지금 당신을 괴롭힐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속수무책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박 회장님까지 동원해서 절 만나게 하셨나요? 그랬어요. 난 부탁한 일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현주를 데리고 김우연 사장님과 같이 살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이해만 한다면 저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오. 김우연 씨, 당신 정말 감정 앞세우지 말고 우리 더 좀 깊이 생각을 합시다. 신중해요. 내가 저지른 잘못, 역시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일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의 지난 일을 왜 현주한테 얘기했어요?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라고요? 자랑스럽지 못한 얘기를 해서 해준 거요. 진희 씨, 당신은 지난 22년 동안 침묵을 지킬 수 있어서도 난 그럴 수가 없었어. 그 애한테만은 다 얘기해주고 싶었어. 정말이야. 그 애한테만은. 이렇게 마주 앉아 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현주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탁입니다. 그게 현주와 저를 위하는 길이에요. 약속하세요. 제발 약속하세요.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분명히요. 모든 일 하루에 다 해결하려고 들지 맙시다. 아니 그럼 계속 천천히 하나하나씩. 엄마, 주스 한 잔 드세요. 엄마, 그동안에 아빠한테서 아무 연락 없었지? 왜? 넌 무슨 연락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니? 그리고 제발 내 앞에서 아빠라고 좀 부르지 좀 말어. 억지예요, 엄마. 뭐라고? 난 결혼하면 엄마께도 떠날 사람이야. 그 순간부터 엄마는 혼자라고. 그래서? 아빠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엄마한테 필요해요. 아니 얘가 점점... 엄마. 그래서 넌 지금 당장 합치자는 얘기니?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엔 오래 끄는 거 안 좋아, 엄마. 어차피 그렇게 돼?
아빠 용서해 주는 거야. 그리고 용서하는 방법은 함께 사는 것뿐이라고. 지금에 와서 용서할 것도 말 것도 없어. 서로 얼굴 안 보고 모른 체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그게 바로 억지라고. 엄마 처음부터 억지 부리면서 살아왔어. 나 하나 알뜰히 기르기 위해 혼자 살아온 것도 그래. 한 남자한테 배신당했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 다 미워하고 혐오감 갖는 것도 결코 잘할 일만은 아니야. 너 누구한테 그러니? 너 현주 이상해졌구나. 나 엄마 때문에 남자친구 하나 제대로 못 사귀었어. 남학생한테 전화만 오기만 해도 꿈줄 놀라서 꼬치꼬치 타지는 엄마 때문에 말이야. 나도 이제 해방되고 싶단 말이야. 그래! 당장 나가렴. 내가 싫으면 당장 나가면 될 것 아니야. 나가면! 엄마 정말 너무해. 정말 너무해. 현주야! 저 때문에 시간 뺏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일찍 퇴근할 생각이었는데 현주 내가 전화를 했었다. 그럼 집에서 나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네, 밖에 나가서 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와 다투면 쓰나 어머니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니? 그리고 지금 어머니께서 널 얼마나 찾고 계시겠어. 더구나 여기 와 있는 줄 아시면은 화내실걸? 아빠, 그동안에 엄마한테 야단 맞고 통 연락 안 하신 거죠?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너희 어머니를 더 좀 많이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지.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뭔데? 알겠다. 현진이가 의식적으로 이 아빠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이유를. 전화 좀 쓰겠어요? 엄마요? 나 지금 아빠 집에 와 있어. 엄마, 아까 내가 좀 심했었어. 그래 지금 아빠한테 야단 맞는 거야. 거길 왜? 빨리 오지 못해? 나 오늘은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엄마 화 풀리면 내일 갈게. 현주야! 가정부 없어요? 있지. 오늘은 자기 집에 볼 일 있다며 다니러 간다. 저 청소 솜씨 엉터리죠? 아주 곧잘하는데. 하지만 현주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오늘은 그만 어머니한테 가.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조금 이따가요.
현주야, 엄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주를 데려다 주려던 참여. 내려 어서. 어서. 안 내릴 거야? 너 왜 이러니? 왜 이렇게 심지가 없니? 언제 제니 씨, 놓으세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합시다. 내가 어디로요? 네 집인데 들어가요. 누구하고 살던 집인데요. 내리줘요, 빨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주가 아무리 김우연 씨와 가까워져도 저는 어림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내 진실이 통할 때가 있겠지. 안 통해요. 딴 여자는 몰라도 저한테만은요.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요. 그때 현주를 가진 줄 알았으면은 하숙집에다 편지 수없이 했었어요. 그래도 회답 한 번 없었어요. 하지만 그 편지에는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리지 않았어. 만나서 얘기하려고요. 편지에다 그런 걸 어떻게 알려요? 아이를 가지니까 더욱 보고 싶더라고요, 우연 씨가. 그래도 직장 때문에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하도 소식이 없어서 내가 우연 씨 하숙집을 찾았을 때는 벌써 그 여자와 결혼한 후였어요. 그리고 그땐 현주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참 이 뒤끝이 이 씁쓸하다고 할까요? 참 이 드라마를 보고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그 황필호 선생님 저서 중에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
그 제가 서두를 읽어보니까 사랑이다 그러셨는데 이 사랑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사랑은 증오다 하는 책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얘기는 비단 이게 한 남자와 여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한 상징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주부클럽의 김천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 부인회의 배성심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동국대학교의 황필호 교수님. 드라마 보시고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그 황혼역에 둘이 꼭 이렇게 가까이 안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자세로 쭉 그냥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글쎄, 그 끝장면을 보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여성들의 자존심이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씬을 만들었나 하는 생각인데 서 여사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정말 딸도 잘 길렀기 때문에 자기로서 엄마로서 또 그 책임을 다했다고 봐서 제가 좀 충고를 한다면은 이제 그 서 여사는 그 남자 첫사랑의 그 남자만이 다 아닙니다. 이제 딸이 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이제부터 시작해보라는 난 충고를 하고 싶어요. 네.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그동안에 못다 했던 자기의 그 인생을 다시 꽃피워보는 것이 그 서 여사의 그 마지막 그 할 일이 아닌가, 또 여성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 선생님은요? 저는요, 그 서 여사가 현주라는 딸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고 딸 인생은 딸 인생이고 어머니의 인생은 자기 인생이다. 앞으로 남은 일은 딸을 어떻게 잘 여워서 자기와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사회 일인자로 또 훌륭한 어머니로 아내로 여울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과업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그 세계로 끌려 들어가지 말고 그런 세계가 그게 별로 안 좋은 세계. 안 좋은 세계지요. 당연하지요. 언제는 남자들은 좋다고 여자를 그렇게 희롱하고 다음에 자기 출세해 놓으니까 이제는 들어가서 살자. 부인도 죽었고 출세도 했고 하나의 기업주로서 또 사장으로서 기반 잡았으니까 이제 딸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었죠. 아내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황 교수님, 이 남자 20몇 년 전에 잘못을 하긴 했지만 지금 굉장히 좀 지탄받는 문제가 생겼는데. 글쎄 그 드라마를 보니까 무슨 50년대 뭐 유랑극단 그런 보는 기분도 나고 현대판 뭐 이수일과 심순애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런데 하여간 22년간의 침묵이니까 참 오랫동안의 침묵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침묵을 어떤 형태로든지 깨야 되겠죠. 이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 어떻게 깼으면 좋겠습니까? 그 침묵을. 근데 그 마지막 장면 보니까 되게 결합할 것 같지 않아요? 제 의견을 하여간 뭐 배제하고서라도 드라마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황 교수님도 의견을 내놓으시기가 지금 어려우신 입장이시죠? 뭐 어려울 거는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그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어느 쪽이 더 자기 삶의 보람을 잇느냐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론 그 남성의 경우는 뭐 배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그것은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또 용서할 수 있는 기회는 줄 필요도 있어요. 네. 그래야지 좀 이게 여성이 좀 돋보이지 똑같으면 결국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또 여성들이 특히 용서를 많이 잘 하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너무 많이 상처를 입고 산 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방청객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남자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본 거로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물론 그 서여사하고 그 김 사장하고 이렇게 뭐 그림으로 보서나 이거 뭐 앞으로 이렇게 맺어질 것 같은 다시 20년의 단절이라는 건 뭐 잠깐 동안에 열어질 것 같아요. 그 현주라는 딸을 통해서 그 중간 역할을 딸이 해주기 때문에. 네, 다시 이렇게 맺어지는 게 좋겠다. 그렇죠. 맺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맺어지는 게 좋겠다는 남자분 얘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남자는 출세를 위해서요.
한 여인을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근데 그 현주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왔고 또 직장을 갖기 때문에 아빠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빠로서 가져야 할 그 의무마저 상실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대로 그 꿈을 키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혼이시죠? 그 딸의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어머님이 20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결벽증을 좀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데서 딸에게도 많은 영향이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같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가난한 분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동안 아버님의 사랑을 못 받아왔기 때문에 사랑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젊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쪽 저 내외분 문제 이렇게 따님이 이렇게 푹 튀어나오면 어떤 생각이세요? 저 역시도요. 딸을 위해서요. 두 분이 재결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남자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네. 제가 갈까요? 네. 자, 여기서 이 두 분이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딸을 위해서는 그 재결합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결합이 안 될 시에는 혹시 딸이 좀 불행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결합을 해서 옛날에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을 행복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시고서 우리 배 선생님부터 좀 무슨 방청석에서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결합했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 그러면 여성도 감정의 동물이고 첫째 여자들은 5, 2월 서리빨이 내린다 그래요. 한번 증오를 하면. 그리고 한 번 그 배신을 당했다는 마음에 굳은 심지가 들어앉았으면 보세요. 서 여사가 계속 그 태도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드라마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증오된 감정을 용서한다 그래도 그 감정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임신한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요? 만약에 그 여기서 그 아버지의 그 딸에 대한 태도는 훌륭했어요. 그 자기의 그 잘못을 그렇게 정난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참 용기입니다. 그건 높이 살 건데 지금들 말씀하신 모든 게 이게 한국적 신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도 하나의 떳떳한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22살 난 딸이 그렇게 현명한 애가 사춘기가 아니에요. 그냥 딸에게는 선택을 줘야죠. 예. 넌 아버지를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서 여사는 같이 살았다고 해서 그 남자가 행복할 것 같지만은 정말 22년 동안에 가지가지 서리서리 겪었던 그 배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항상 그걸로 인해서 가정 불화도 생길 수 있고 당신이 이랬을 때 나는 어떻게 했다. 이거 서로 다 그거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20몇 년 전에 나 임신했습니다 하는 거 제대로 알렸으면 이 남자가 그러지 않아. 아니요. 그때는 이미 그 딸이 물어봤을 때 아버지도 내 출세를 위해서는 그때 없애라고 그랬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서 여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사랑을 또 있고 또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서 한다면 첫사랑의 그 사랑보다도 더 귀한 사랑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새 인생을 살아라. 그렇죠. 새로운 남자를 하나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 부인이 그렇게 죽지 않았어도 저렇게 뭐 열심으로 반성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럴까요? 막 그러질 않았겠지만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후회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되게 결혼이 이제 무엇을 목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는 그때는 그 다른 것이 보이질 않죠. 근데 그 목적이 사라진 다음에는 그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우선 저 얘기하기 전에 제가 도둑놈을 옹호할 수는 없으니까
좀 처지를 명확히 해야 될 텐데 그 남성의 어떤 그 잘못한 것 이런 것은 다 뭐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 그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은 또 감정을 또 이렇게 억제하는 것, 또 지성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서 냉장의 고려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만은 첫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신여성이 아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 김 회장님은 새 인생 그리고 그건 증오 때문에 되지도 않는 거고 그냥 살아라. 우리 또 황 교수님은 그러나 같이 사는 것도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로 그렇죠. 고려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을. 물론 네. 그 인생 그 서여사가 택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충고를 한다면은 또 하나의 그 실망하고 지금 안 살았을 때의 첫사랑이 그게 남아있지만은 같이 삶으로써 또 거기서 어떤 그 자기가 증오도 느낄 수 있고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실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랑 그대로 두고 또 하나의 자기 인생 너무나 이 여자가 그 아주 안 되게 살았잖아요. 이젠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한번 발굴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봐라 하는 충고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또 이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과거를 한번 들어가서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 왜 그저 홀로 이렇게 이제 됐으면서도 아기를 낳은 까닭은 뭡니까? 이렇게 요즘은 아기 이렇게 중간에 뭐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말이죠. 상담을 많이 해보는데요. 그 상담에서 그 고민에서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한 남성을 알게 돼 가지고 자기가 그 사랑을 했다. 모든 것을 바쳐서 뒷바라지를 하고 그랬을 때는 그 남자가 배신을 하더라도 그 미혼모가 생기는 이유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라도 낳아서 기르면서 그 모성애는 남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이라도 기르면서 혼자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 사랑하기 상담에.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은 그 아이를 훌륭하게 기름으로써 그 사랑했던 남성에 대한 것을 조금이나마 간직하고 싶고 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결혼을 반드시 안 하더라도 배신을 당했더라도 그 아이를 기르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 하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물론이죠. 그런데 왜 또 그 남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증오심으로 바뀌나요, 그게? 남자는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단지 무엇 때문에 출세 때문에 남성의 그 욕망 때문에 배신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딸한테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보였었다 그때는. 그러듯이 남자는 그 배신을 했다는 것이 여성이 배신을 당했다는 거 굉장히 큰 아주 그 응어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저 22년 동안 매일 그 증오하는 그런 날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했으니까. 증오심을 자기 딸에게까지 심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로서 끝나야지. 그 엄마가 딸에게 증오심을 심어줬다 하면은 엄마의 과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나한테 배신을 했다, 나쁜 사람이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줬을 텐데 엄마가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가 구기지 않고 자라도록 했기 때문에 엄마 고통스러운 것을 참고 말을 안 하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게 컸죠. 김 회장님. 저 증오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인간이 아니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문제는 그 이 서여사가 이게 22년 전이니까 이런 드라마도 있을 수가 있지 지금 같으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아기를 지이지 않았다는 것도 죄를 안 지었다는 걸로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이게 아니, 물론 뭐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아빠를 만나지도 말고 그런 것은 결국 증오심을 자기 딸에게까지 심어주려는 그런 의도가 확실하거든요. 그거는 22년에 축적됐던 게 그걸로 하나의 결정이 돼서 나왔다 뿐이지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니까 우리 다 반성해 볼 일입니다. 집에서요 남편이 조금만 우리한테도 잘못하면은 자식한테 때려주고 욕을 하는 게 우리 아내들의 일이고 또 아내가 속을 새기면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화풀이 하는 게 이게 지금 뭐 평상적인 일 아닙니까? 다섯 생각 겪어보셨잖아요. 또 그 속에서 참 재밌는 부분은 말이죠.
딸이 그렇게 선뜻 그냥 아빠 하고 이 엄마 참 그건 속상하긴 속상할 일이겠더라고요. 근데 그 딸은 그 무슨 심리 상태입니까 그럴 때? 딸은 아빠가 죽었다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빠가 존재한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하나로만 자기는 기쁘고 반갑고. 그게 물보다 진한 게 피니까 돌이 없죠, 뭐 거야. 그렇게 된다고? 글쎄 뭐 요즘 그 젊은 세대는 좀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크게 나누면 이제 느끼는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을 있는데, 느끼는 것을 이제 어떤 감정이라고 그러면 생각하는 것을 어떤 그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개가 다 몰입된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는 이제 그 감정적으로 많이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그냥 느낌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뭐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도 나왔지만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사실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거기 포함돼야지 진정한 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그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서두른 감이 있죠. 그 어머니에게 좀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빨리 그렇게 전향이라고 그럴까. 근데 그런 것은 하나의 그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왜 그렇게 됐겠느냐 이거죠. 지금 딸을 잘 기르셨다고 그러는데 그 집안에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남자친구한테서도 하나 못 사귀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랬는데 아마 미팅도 별로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르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한쪽으로는 치우친 그런 그 교육이 아니었던가. 딸도 어머니도 잘 키웠지만 딸도 잘 커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문제가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문제는 많죠. 자, 그러면 요 문제들을 제가 방청객을 다시 다녀온 다음에 지금 또 서로들 흥분을 약간 하셨는데, 자, 이 드라마와 같은 사례를 보신 분이 이 안에 계신지요? 아, 보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 사례는? 한 30년 전쯤 될까요?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숙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숙생을 집에다 두고 이제 하숙을 하셨는데, 그 하숙 아줌마가 무슨 장사를 해가면서 그 하숙생을 뒷바라를 해주다가 그 집에 딸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딸하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고 졸업을 하고 정식 의사가 되니까 어느 시기에 가서 이 사람이 배신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다시? 예. 네. 다시 결혼을 하고 이 여자는 하숙집 딸은 그냥 딸을 하나 놓고 키우는 걸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키우고 계세요? 지금도 키우고 있다가 언젠가 도저히 별 가능성이 없으니까는 다시 서로 재혼을 하더라고요. 네. 옆에 분 좀,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 그 부인 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젊은 시절에 그랬다면은 아기를 낳아서 기르셨겠어요? 아니면 아기를 지우셨겠어요? 그때는 참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아서 그렇게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많이 사랑했겠죠. 그랬지만 배신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도 낫을 거예요. 자, 저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낫을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신데 참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저 역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장이니까. 그 남자 자기 출세를 이해하고 자기 하나 몸을 생각해서 고등학교 교사 때 그 서여사가 자기 뒷바라지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배신하고 못 참을 것 같아요. 저 같아서도. 그러나 아기는 낳아서 기른다. 네, 아기는 낳아서 길러야죠. 그럼 여기 결혼 안 하신 남자분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혼 안 하셨죠? 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미혼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합쳐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가 저 남자다. 지금 나한테 저런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그런 제가 그 자, 20몇 살 때 저렇게 저런 경우에 딱 달았어요. 회장님 지금 사위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고, 그럼 어느 쪽을 고르시겠어요? 아주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도 남자니까 출세 쪽을 택하겠죠. 역시 네, 이게 남자니까 출세 쪽이라고 그러시면 남자는 전부 출세만 하려는 사람 같이 되는데 말이죠. 자,
자, 그럼 하나하나 이 오늘 얘기를 조금씩 정리를 하는 뜻에서 말이죠. 첫째로 배 선생님께는 많은 그 미혼모들이 상담을 해오고 이런 문제를 들고 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혼모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매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는데요. 그리고 상담 들어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자기 때문에 또 물론 사랑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법에서는요, 이 좋아져서 한번 결혼을 약속하더라도 몸을 허락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법이 보장을 못 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감정이 앞을 서가지고 결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몸을 허락해주는 그런 경향에서도 있고, 아니면 유혹을 당해서도 있고, 또 좋아져서 뭣도 모르고 당하는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일단 임신을 하고 나면은 여성들은 그 애를 낳아서 기르고자 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설령 몸을 다 차지했다 하더라도 임신했다는 걸 알면은 멀어지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미혼모들이 자꾸 늘어나는 네. 거군요. 그래 이제 미혼모들이 와서 자기가 돈 벌이만 된다면은 이 아이를 기르고 싶다 이런 사례들은. 근데 그런 그 미혼모가 생기고 있는 것이 꼭 남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 다 두 사람 다 책임이겠죠. 책임이다. 또 네. 황 교수님께는 이런 경우, 이 미혼모 이런 사태도 있고 한데, 자, 이런 경우에 꼭 애를 낳아서 길러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방청석에서도 제가 좀 놀란 일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다. 근데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뭐냐는 그 원칙적인 문제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식은 하나의 또 다른 인격체거든요. 자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 신체나 감정의 연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은 떨어져 있다 점점 합치는 거지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같이 있다 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때문에 그것을 아이를 낳아서 그냥 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또 다른 인격체인데, 그럼 그 아무리 자기가 잘 기른다고 해도, 저도 뭐 저기 아버지 없는 집에서 자라났습니다마는 그 혼자 기르는 그 여러 가지 애로가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그 아이에게 양 부모가 있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알았어야 되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다는 걸 이런 것을 다 좀 냉정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뭐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니까 그냥 혼자 기르겠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어떤 자기 어떤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자녀를 혼자서 기르는 것, 그게 이제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혼자서 기르는 것에 그 어떤 문제점, 또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같은 드라마 같은 사건이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여성들이 직장을 많이 가지면은 또 낳고 싶고 하는 미혼모가 또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내 거가 아닙니다. 벌써 아기를 잉태했을 때부터 인격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내 감정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사회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런 걸 당했을 때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많은 분들한테 의논하고 그래서 이 사회 문제가 더 일어나지 않고 더 불행한 아버지 없는 아이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지 않는 이러한 현명이 요청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시대의 그 사랑에 관해서 많은 글을 쓰신 분이 황 교수님이시니까 이 오늘 이 토론의 정리를 겸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랑 잘못해서 생기는 일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사랑 잘하는 일인지. 글쎄요, 뭐 지자불언이라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는데 사랑을 모르니까 아마 많이 썼을 텐데요. 우선 그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한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랑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너무 좀 쉽게 하죠. 이렇게 이혼하고서도 뭐 오늘 저녁 파티 갈 때 엑스와이프를 그냥 초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어떤 증오와 사랑은 좀 별개라고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과거를 가진 사람이 모두 과거의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가진 어떤 상처든지 그것을 잘 처리하면은
우리가 저 좋은 그 미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인간의 그 특권입니다. 네. 돼지는 100년 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죠. 네.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겠죠. 예. 참 이 늦은 시간 이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 교수님께서 사람은 변하는 것이 특권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보다 더 낮게 변하는 노력을 우리가 할 때 그게 참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면서 오늘 토론을 마칩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십시오.